국회에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를 연다고 하자 반발이 극심합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 반발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원석 총장이 자기 부하 검사들을 뒤에 세우고 예. 막 겁박을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야당에서 했던 검사 탄핵 관련해서 그 검사분들이 탄핵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법사위에서 면밀히 따져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4명 모두에 대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혐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럼 따져서 4명을 다 할지 3명을 할지는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예. 그런데 야당은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갑자기 검찰총장이 나와서 그런 탄핵 소추 자체에 대해서 그게 범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명예훼손이다, 무고다. 그 말은 야당에서 했던 탄핵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겁박이거든요. 예.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지 예.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절차를 따라서 탄핵을 아직 한 게 아닙니다. 예. 탄핵을 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 탄핵을 하겠다는 조사를 범죄라고 겁박을 하는 검찰총장. 네. 저는 일단 그 총장께서 예. 입법부가 권한 행사한 걸 가지고 수사 대상인 것처럼 말한 예. 것에 대해서 매우 모욕감을 느꼈고요. 예. 검찰이 이제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나더니 예. 이제 입법부까지 완전히 무시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특히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검찰총장 혼자가 아니라 부하 직원들을 도열을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연상을 했나 하면 1960년 5.16 때 네.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하고 난 뒤에 예. 그 장군들 줄 세운 느낌이었어요. 예. 저 우리 새가 이만큼 있다. 국회 겁먹어라. 꼼짝 마라. 예.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걸 집단적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참 우스꽝스러운 게 예. 그 이원석 검찰총장과 그 관련 부하분들이 김건희 씨 관련 수사나 예. 현재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서는 그런 결기를 보였는지 예. 좀 그런 결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겨우 그 소환 하나를 가지고 뭐 정말 소환에 응해 주십시오라고 읍소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지금 야당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해서 탄핵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 그걸 가지고 무고다, 명예훼손이다, 앞으로 뭐 수사를 고려하겠다 이런 식의 취지의 말을 해버렸거든요. 예. 저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검찰 간부들은 어떤 자기 자리가 있어서 그렇지만 검찰 게시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일이나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없는 듯 조용하다가 검사 자신들을 건드리면 막 와글와글한단 말입니다. 이런 검찰의 생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검찰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검찰공화국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의 조직 이익을 건드린다거나 또는 검찰 개개인의 구성원의 뭐 권익이 침해될 것 같다라고 예. 하게 되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온갖 뭐 그 대의명분을 얘기하고 정의로운 검사인 것 하는데 그 검사 게시판에서 김건희 씨 수사 철저히 하라라고 글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휴대전화 24자리 그 설정했는지 예. 그리고 손준성 검사한테 왜 60장의 사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항의하는 글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예.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가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뺏어서 예. 공소청으로 바꾸겠다라고 예. 저희가 법안을 낸 거 아닙니까? 예. 저런 식의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수사권 또 기소권 행사를 하는 조직은 시쳇말로 그 전방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검사 탄핵이 법사위로 회부되자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지를 보내는데 검찰에서는 검사 탄핵과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다. 수사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말대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보시는지요? 그거 뭐 기가 막히던데요. 예. 시점을 보게 되면 예. 검사 탄핵하고 난 뒤에 검찰총장이 강력한 그런 뭐 겁박의 발언을 하고 난 직후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맛 좀 말하는 거겠죠. 예. 우리가 복수할 수 있다. 우리의 힘이 이 정도다.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을 하면 우리는 당신들의 수장인 특히 야당의 제1야당의 수장 부부를 예. 망신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시점 선택에 있어서도 너무 속이 보인다 생각합니다. 예. 정말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그 전에 했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뭐 중대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실질을 보면
지금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이미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바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다, 즉 검찰청 앞에 세우겠다는 것이겠죠. 예. 저는 그런 행위 자체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기 위한 네.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점에서 매우 정치적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행동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라고 추측하십니까? 지금도 뭐 소환을 하니 많이 옥신각신하고 예. 있다 그러는데요. 비공개로 네. 검찰청 내부의 조용한 방이나 또는 검찰청 아닌 제3의 안가에서 불러서 예. 소환하는 방식을 취하겠죠. 예. 어떻게든 최대한 예우를 갖출 것이라 보는데 검찰총장이 살짝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예. 바로 그냥 용산에서 직격을 가해가지고 예. 검찰 인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슨 발언권이 있겠습니까? 네. 저는 뭐 크게 기대하지 않고요. 아.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하거나 매우 경미한 처분을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예. 수순으로 소환을 지금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인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수순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야당에서 유일하게 그 검찰개혁 법안을 완성해서 제출을 예. 했습니다. 예. 저희가 창당을 할 때부터 고민하고 준비했던 법안인데요. 현재 검찰은 더 이상 고쳐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질 때 맨 처음 초대 국회부터 당시의 입법자들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 예. 그렇지만 당시에는 경찰들이 주로 일제에 복무했던 순사들이었기 때문에 예. 곤란하다. 예. 그래서 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경찰도 문제가 있지만 1947년 그 시기에 경찰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권력 남용을 범하고 있는 집단은 경찰보다는 검찰로 보입니다. 예. 게다가 정치 권력까지 장악을 했고 현재 검찰의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단순히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예.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같습니다. 이런 그 정치 권력화된 검찰은 원래 우리나라 입법자가 설정했던 것 그리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죠. 예.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되고요. 그럼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떼어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예.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변환을 시켜서 그 공소청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에 대한 감시 예. 이런 역할을 하고 예. 그다음에 기소하고 그다음에 공소 유지하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변모시켜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는 공수처 강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물론입니다. 예. 지금 공수처도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당시에 바른미래당의 그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 원래 법무부가 설정했던 조직 규모보다 거의 뭐 한 10분의 1 규모밖에 예. 안 됩니다. 예. 인력도 늘려야 되고요. 예. 수사 범위도 좀 확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민주당과는 개혁 방향의 골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거의 90% 거의 예. 합의가 돼 있다고 보고 물론 민주당은 아직 법안을 성안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법안이 먼저 제출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한 90% 정도 합의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후에 민주당이 법안을 내면 법사위 등을 통해서 법안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탄핵 청원 숫자가 130만이 넘었습니다. 130만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들은 사실상 지난 총선을 통해서 예. 그 국민의힘을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심판을 한 것이거든요. 예. 즉 심리적 탄핵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무능이나 무책임이나 무도함에 대한 심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그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걸 보고 국민들이 분노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촛불을 들었지 않습니까? 촛불 든 대신에 국회 국민청원에 오셔서 청원에 서명을 하신 거죠. 예.
이거를 뭐 만약에 국민의힘 또는 대통령실에서 뭐 100만 해봤자 5천만 국민 중에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 예.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 이것이 조만간 일시가 정해질 것인데 국회 법사위에서 반드시 청원 심사를 해야 됩니다. 예. 날짜가 18일, 뭐 19일 이렇게 잡힐 것 같은데요. 그럼 거기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고 그건 생중계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나온 증인들 또는 국회의원분들이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탄핵할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선명한 130만 명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봅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임계치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한 뭐 80% 90%까지 갔다고 보고요. 예. 10%가 남았는데 이 10%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꼭 결정적 그 증거가 나오기 직전 상태로 보이고 그것이 나오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